안녕하세요. 브로벨 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을까요? 네, 저도 수업 준비하느라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6월 모의고사 때처럼 바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도 살짝 목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강의가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전에부터 계속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9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간단한 총평과 함께 그리고 주요 베스트 문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총평부터 보시게 되시면 제가 먼저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사회문화 관련해서는 시험 자체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스타일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킬러 문항의 배제라는 지침 때문에서인지 우리 표문항 문제 자체가 줄었고요. 심지어 표문항 자체의 난이도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들은 우리 개념에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우리 개념이 막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자체, 유형 자체가 좀 까다로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뭐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대해서도 각각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에서 뭐 몇 점, 뭐 점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학생 중에 옳은 것은 몇 개이다 뭐 이런 것처럼 좀 더 비교적 우리 유형 자체가 까다로워져서 개념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조가 비슷한 경향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수험생분들은 시간 관리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게 되시면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요. 조금은 우리 집에서 본다면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재시고 제가 모르는 문제라든지 일단 문제 자체도 빨리빨리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빠르게 넘길지 이러한 각각의 전략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 체크, 시간 관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연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매일 선생님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 오답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번엔 유형 정리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번 문항이고요. 사실 20번 문항 자체가 아까 표가 쉬워졌다라고 이야기 드렸듯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아마도 앞에 문제 풀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서 뒤로까지 못 풀어가지고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인구부양비 문제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부양인구의 100, 전체 인구의 100 이거를 꼭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에다 100을 둬야 되는지. 표는 갑국의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BC가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부양, 노년 이렇게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유소년 부양비는 50이고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10% 감소, 2% 감소.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죠.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전체 인구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럼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두면 되겠죠? 쌤이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이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 노인, 그 다음에 총인구 이렇게 둘 거고요.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에서도 T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알파벳 빼게 이 정도로 빼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분의 B 플러스 C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우리 전체 인구인 총인구를 똑같이 두자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00 이렇게 한번 둬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A랑요 B랑 C 위아래를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전체 인구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잖아요. 3이랑 2 더하면 5가 될 거고요. 5에다 100이 되려면 양변에 2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60분의 40. 그래야 위아래 더하면 100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A는 6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분의 B 나와 있는데 우리 B 플러스 C가 40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C랑 B도 우리 분모랑 분자도 더해버리면요 4가 되고요. 4에다가 10을 곱해야 40이 되듯이 우리는 30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다 구해볼게요. 우리 1도요. 50분의 50, 1분의 1이니까 위아래 더하면 2구, 양변에 50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A가 5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B 플러스 C가 50이기 때문에 30분의 20. 그죠? 그리고 을국에서도 보니까 1, 3분의 2 똑같네요. 그러면 50분의 50, 30분의 20. 그런데 여기 13이랑 7 더하면 20이 될 거고 이게 100이 되려면 5를 곱해야 되겠죠. 20 곱하기 5니까. 그러면 5를 곱하면 65분의 35. 그런데 우리 6이랑 1을 더하면 7이 나와야 되는데 이 7이야 뭐가 돼야 돼요? 3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7, 5, 35이기 때문에 30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A, B, C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A, B, C가 각각 유소년인지 부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기 아까 힌트 체크했었잖아요. 그죠?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요. 우리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는 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 곱하기 100을 했더니 5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가 2분의 1과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 지금 A, B, C가 있는데 60, 10, 30이 있는데 2분의 1이라는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요 60분의 30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 60이 뭐예요? 부양인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우리 C에 해당할 거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게 우리 노인 인구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60분의 3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야 우리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니까 그래서 쭉 쓰면은 30, 60, 10 그리고 30, 50, 20 그리고 30, 65, 5 그리고 30, 50, 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해줄 거 또 있잖아요. 여기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그럼 30, 30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10% 감소하면 좀 더 선생님이 쉽게 계산하는 법 우리 10%가 감소했으니까 10%는 0.1, 1에다가 0.1을 뺀 0.9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운데 아니면 10% 감소를 그냥 바로 구해주셔도 됩니다. 30의 10%는 3이고 그걸 빼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0.9를 다 곱해볼게요. 그럼 이게 30이 아니라 93, 27과 같고요. 95, 45, 20에다가 0.9 보면 어차피 0, 0. 이거 지워지니까 29, 18, 그리고 90 됐죠?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도 보면은 2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0.2를 1에서 빼면 0.8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38에 24, 58에 40, 28에 16, 그 다음에 80. 선생님 되게 쉽게 구하네요. 가 아니라요. 우리 학생분들이 이 풀이법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이전에 제가 모의고사 해설이라든지 이런 강의들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부양인구라든지 총인구의 100을 두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구하기가 쉽겠죠. 우리 1번부터 볼게요. T년의 노년 부양비는 우리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를 이야기한대요. 그럼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1번에 여기 한번 쓰고요. 갑국의 노년부양비 보시게 되면은 T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분의 10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을국은요 지금 여기 65분의 5인 거죠? 그러면요 지금 갑국이 을국의 2배라고요? 2배를 넘겠죠? 왜냐면 지금 5에다가 2를 곱해도 10인데 분모가 더 작으니까요. 2배 초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그럼 T 플러스 50년 한번 봐볼까요? 초록색으로 한번 체크할게요.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27이에요. 그 다음에 을국은요 24잖아요. 그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그다음에 3번 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는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다. 우리 초고령 사회는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즉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을 구하면 된대요. 그러면 지금 t 플러스 50년에 지금 우리 100분의 20 해가지고 바로 20으로 가도 되는데, 아니면 90분의 18을 해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 90분의 18 해서 구하면 20%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80분의 16 계산해서 8을 나눠주기만 해도 우리 20%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3번에 쓸게요. 3번엔 우리 갑국이나요 을국이나요 동일하게 20%입니다. 그죠? 달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의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t년이랑 t 플러스 50년에 우리 을국이랑 갑국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저출산이니까 우리 유소년 인구의 변화 30에서 27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30에서 24 줄었죠. 그리고 고령화도 우리 노인 인구의 비율, 여기 노인 인구의 비율 보면 10에서 18, 5에서 16 늘었죠. 그러니까 일단 달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요.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이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질지로 확실하게 귀결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약간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소년의 비율이랑 노년 인구의 비율이 준 거지, 그로 인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바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건 논리적 비약이 있고, 심지어 달리도 지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에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그럼 t년에 우리 을국과 갑국의 부양인구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 60이고요. 여기 65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예스라고 볼 수 있고요. t 플러스 50년도 한번 볼게요. 우리 부양인구는 45, 40. 그러면 이젠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답은 5번이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더 써줄게요. 우리 을국이 65였고요. 갑국이 60.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는 갑국이 45, 을국이 40.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쉽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빠르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약간 좀 시간을 많이 걸리게 했던 문항이죠. 우리 7번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우리 10번 이전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거나, 혹은 아까 저희가 실전 연수 얘기했잖아요. 그 전략을 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냐면, 여기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 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수험생분들도 이런 표에서 내용과 관련한 문항에 나와서 사회집단이나 사회조직을 고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작성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속해 있는 것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속해 있는 거를요, 여기 이렇게 따로 빼주고요. 왜냐면 지금 작성한 내용은 아무래도 사회집단, 사회조직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만 밑줄을 쳐주시면 우리가 보기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속한 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주고 갑, 을, 병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부터 보셔야 됩니다. 취업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제가 이런 거 꼭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재학생이라는 건 그죠? A 대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조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갑을병에서요. 다 A 대학 이렇게 써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제목에서 나왔지만 우리 원래는 뭐 사회자 이렇게 해서 각각 말풍선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사회자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시작 문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A 재학생 여러분, 이러고 시작을 한다면 아, 다 재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목이라든지 첫 번째 내용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속하는 건 동그라미로 칠 거고요.
이제 작성한 내용 중에 나오는 사회 집단은 밑줄 칠 겁니다. 갑부터 볼게요. 취업상담센터가 우리 취업상담센터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교내 독서 모임도 나왔고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지금 교내 독서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 거구나. 써줄 수 있겠죠? 독서 모임까지 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총동창회 집단이죠. 주최로 땡땡 기업 집단입니다.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할 예정인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은요 지금 시민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함. 지금 보면 갑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 밑줄만 쳐가지고 작성한 내용 중에 집단만 이렇게 보면 되고 속한 집단도 이렇게 따로 빼내서 쓰면은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을도 갈게요.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일단 시민단체에 나왔으니까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그럼 또 여기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 동그라미 쳐주시면 우리 을도요. 네모네모 시민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나 봐요. 여름방학에 세모세모 방송사가 주관하는 지역체험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렵대요.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협회라는 집단 나와 있고요. 취업상담센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도 나와 있고요. 대안학교에서요.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갑도 지금 대안학교에서 지금 수업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병도 대안학교에 수업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구나. 땡땡 기업에서 밑줄 쳐주셔야 될 것 같고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거 밑줄만 체크하고 속한 집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그러면 우리 공식 조직 볼게요. 갑의 지금 취업상담센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취업상담센터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구성원들의 지위와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 공식적인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모임 우리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총동창회 당연히 공식 조직이죠. 그리고 땡땡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모네모 시민단체 우리 시민단체의 경우는 자발적 교사체이기도 하지만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총 몇 개예요? 우리 4개죠. 그리고 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간 그러면 지금 작성한 내용의 2차적 사회화 기간이래요. 우리 2차적 사회화 기간 같은 경우는 전문적 수준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을 보면 네모네모 시민단체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모세모 방송사 기초적 수준의 사회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인 협회 그리고 취업상담 센터까지 적어주시면 똑같이 4개 4개로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교사체의 개수는 우리 을이 작성한 내용의 자발적 교사체 그러면 지금 또 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밑줄 첫 번째 순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네모 시민단체 세모세모 방송사는 자발적 교사체 아니고 방송인협회 있네요. 그
그 다음에 취업 상담센터도 자발적 교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총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리고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교사체, 을이 속해 있대요. 속해 있는 거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되겠죠? 을은요 지금 자발적 교사체는 교내 독서 모임 그리고 시민단체 두 개 동일하네요.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은 더욱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번도 일단 해설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병이 속해 있는, 그럼 병이 속해 있으니까 또 여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우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건 사회화를 목표로 지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A 대학 있고요. 그리고 대한학교까지 있죠. 그리고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그럼 갑도 여기 보면요. 똑같아요, 선생님. A 대학, 그리고 대한학교까지. 그러면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구나.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갑과 병이요? 함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A 대학이랑 그죠? 대한학교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2차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병은요, 지금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건 우리 공식적인 사회화를 목표로 지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네모 시민단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2개는 1개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그럼 또 속해 있으니까 여기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은요,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 우리가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고 보면 우리 교내 독서 모임 이렇게 있잖아요, 둘 다. 그죠? 그리고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을과 병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익사회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A 대학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도 이 문제 다시 풀어보실 때 선생님처럼 그냥 옆에다가 속해 있는 집단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는 우리 관련 나와 있는 집단과 조직에만 밑줄을 쳐주시는 게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래요. 선생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다. 우리 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공공부조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요, 우리 지금 연금급여,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만들었대요. 사회보험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는 지금 공공부조, 나의 경우엔 사회보험과 관련된 거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각국의 남녀 인구는 1000만 명, 요거까지 정리해서 우리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보시면요, T년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우리 부정적 낙인이 발생한다라는 건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공공부조와 같구나. 그래서 가랑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T년에요, 우리가 공공부조와 관련된 남성 수급자, 그러면 남자는요, 지금 여기 15잖아요. 그죠? 15입니다. 여성 수급자는요, 여성은요, 45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3배인가요? 아니죠. 3분의 1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자가 남자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는 6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럼 니은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니은에 일단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대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건 사회보험의 특징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일단 지금
우리 수급자 수라고 나왔잖아요. 수급자 수라는 건 그죠? 남자 더하기 여자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T년과 T 플러스 30년을 지금 비교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T년에 비교하면요. 남자는요 60이고요. 여자는 40입니다. 총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T 플러스 30년에는 80 남자 여자가요 각각 80만 명씩 총 160만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60만 명 증가했구나. 우리 이거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디귿도 볼게요. 디귿에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호부조 서로 도와가면서 국민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납부를 하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보험은 좀 전에 구했던 나와 같은 거고요.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래요. 그럼 이거 구하기 쉽죠. 우리 지금 수급자 수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T년에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총 남자 여자에서 100만 명 중에요. 남성 수급자는 우리 60만 명.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 우리가 강제가입이라는 것도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는 의무가입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럼 똑같이 나를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면 우리 나는요 지금 아까 남자 여자 수급자 수는 80만 명 총 1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새 여성 수급자의 비율 우리 여성 수급자는요 지금 80% 이렇게 정리를 여성 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구해서 이렇게 구한다면 100분의 60, 160분의 80 선생님 지금 이거 통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150보다 크잖아요. 그럼 2분의 1보다 큰 거죠. 비율보다 높다. 디귿도 맞는 선지다. 답은 3번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리을도 볼게요. T년의 갑국 인구 중 우리 T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갑국은 지금 남녀가 1000만 명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총 갑국 인구는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우리가 미래에 나타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입니다. 그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은요. 우리 지금 60이랑 40 더하면 좀 전에 구했던 100만 명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인구 중 똑같이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 사후 처방적. 그러면 이미 가난을 당하고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공공보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보조에 지금 해당하는 지금 T 플러스 30년 30 더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러면 9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다가 아니라 더 크다, 높다라고 가주셔야 되겠죠. 리을도 그렇게 틀렸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여기 있던 문제가 어렵지만은 않았어요. 지금 선생님 풀었을 때. 그래서 시간관리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아직도 표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전 강의 영상 보면서 표분석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수월하게 지금 두 문제는요 굉장히 기초적인 표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분석 문제도 우리 꼭 풀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 주시고요. 플러스로 사회조직, 사회집단에 해당하는 문제 많은 유형 풀어보시면서 수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모두 원하는 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